웬 놈들이냐. 감히 여불위 상승의 행차를 방해하다니. 헉, 여불위? 저는 우연히 여기로 떨어졌을 뿐 상의 행차는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웬 놈들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닥치지 못해? 전쟁통에 집을 잃은 아이를 갖고는 데려가서 심부름이나 시키도록 해라. 예. 저희는 시끄럽다. 목숨이 아깝고 잔말 말고 따라와. 다시 진달하러 왔어. 근데 여부리가 누구예요? 영정을 왕위에 올린 사람이야. 여부리는 원래 상인이었어. 여러 제국들을 다니면서 물건을 싸게 사들인 다음 진나라에 비싸게 팔아 큰돈을 벌었지. 그런데 상인이 어떻게 왕을 만들었어요? 당시 진나라는 소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태자인 첫째 아들이 죽는 바람에 둘째 아들이 안국군이 태자가 됐어. 안국군은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총애한 부인인 화양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지. 한편 안국군의 둘째 아들 자초가 조나라로 불모가 있던 중 여부리가 허름한 모습을 그를 보게 되었다. 이 진귀한 재물을 사둘만하다. 여부리는 일찍 일어나 여인 자초를 아들이 없는 화양 부인의 양자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부족하시면 말씀하시오. 그리고 각종 보석과 장신구를 사서 화양 부인과 그의 언니를 찾아가서 바치며 말했다. 자초는 어찌고 지혜로운 천하 제후들의 식객과 둘을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자마마와 화양 부인 밤낮으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소? 호호호. 부인께서는 태자마마를 섬기고 계시지만 불행히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호사를 둬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권력을 잃지 않을 겁니다. 여부리의 말이 옳다고 여긴 화양 부인은 안국군으로부터 자초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자초가 바로 진시 황제의 아버지인 장영왕이었다. 무슨 집이 이렇게 커요? 진나라 승상이니까 당연하지.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잖아. 아이고 무거워. 여자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다니. 그나저나 승상이 되었으니 엄청 출세한 거네요. 여부리는 출세를 여해 자기 첩까지 자초에게 바쳤어. 첩까지요? 응, 맞아. 여부리가 다른 나라로 장사하다 어느 날이 왔어. 자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 그래? 어서 오십시오, 자초님. 오늘 조나라에서 중귀한 물건이 많이 가져온다 하여 구경하러 왔습니다. 하하하, 잘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혹시 좋은 술도 있는지요? 물론이죠. 곧 내도록 하겠습니다. 술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오냐, 거기 놓거라. 여부리, 왜 그러십니까? 이 여인을 왜 나한테 줄 수 없겠소? 내 첩인 줄 뻔히 알면서 안 되는 모양이요? 아닙니다. 당연히 드려야지요. 데려가십시다. 시오. 하하, 역시 여부리요. 고맙소. 또 봅시다. 장사꾼인 내가 되게 없는 장사를 할 것 같은가? 여인은 자초에게로 돌아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적이라 지었다. 그가 바로 훗날 진시 황제이다. 얼마 후.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이제 슬슬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국군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고 자초가 장려왕이 된 지 3년이 됐어. 곧 영정이 왕위에 오를 거야. 에이, 설마요. 승상홀은 무슨 일이냐. 장량께서 분공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냐? 왜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아까 돌아가고 싶다며. 여부리는 이제 편하지 못할 거야. 더 이상 여기 머물러봤자 우리도 좋을 거 없다는 소리지. 왜요? 요즘도 여부리 덕분에 왕이 됐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영정은 여부리를 아버지처럼 여겼지만 두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 왜요? 여부리는 자초가 데려간 자신의 첩태우와 계속해서 정을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영정이 커가는 게 두려웠어. 저 아이를 어떡한다. 여부리는 태우와 관계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은라한다고 소문난 노예라는 자를 태우에게 바쳤지. 예상대로 태우는 노예를 매우 아꼈어. 너 참 잘생겼구나. 태우는 남들에게 노예가 궁용을 받았다고 속여 환관으로 만들었다. 아빠 나한테 바람 안 오게 해줬다. 선풍기 바람 쐬는다. 고맙게. 이제와 오늘부터 내 시정을 들 것이다. 노예는 항상 태우의 곁을 지켰고 사사로이 정을 통하던 태우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제부터 내 옆에만 있거라. 물론입니다. 태우마마. 하지만 영정이 즉위하던 날 노예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그와 그의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태우는 병방지역으로 쫓겨났다. 영정은 이 가정을 여부리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여부리를 죽여서는 안 되옵니다. 폐하. 영정은 여부리 역시 죽이고 싶었으나 아버지 장량왕이 아끼는 신하였고 여부리의 식객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었다. 관직으로 쫓겨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그 후로 둘은 여전히 서로를 경계했어. 이자들이 날 해칠지도 몰라. 왜요? 영정은 여부리가 식객이나 제국을 사신들과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웠던 거지. 여부리 역시 영정의 경계하다 의심 점차 심해지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 형광 이렇게 강하게 틀지네. 이후 영정을 정치를 하며 여부리나 노예처럼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노비로 만들었다고 해. 두 명의 왕을 만들어냈던 여부리는 결국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지.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나한테 깝다. 이제 진나라는 어떻게 돼요? 영족은 양 10년 동안 한조, 위, 초, 연, 제, 여섯 제국을 멸망시켰어.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거예요. 네, 각각 수백 년에 걸쳐 역사를 지켜오던 나라들을 불과 10년 만에 통일시킨 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 중국이 통일된 하나의 역사를 갖게 된 건 영정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리적으로 서쪽에 치우쳐 있었고 지형이 험준해 다른 나라의 침입을 적게 받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됐다. 또한 상황이 개혁을 통해 국가 발전의 기반이 잡혀 있었다. 이런 여러 조건이 받쳐주긴 했지만 영정의 늑실이 뛰어났음은 확실해. 천하를 통일한 영정은 가장 먼저 호칭을 바꿨어. 더 이상 제어가 아닌 천자의 호칭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지.
나는 상황제보다 더 대단하다. 상황의 황과 오제의 죄를 부르려 황제라고 부르라. 또한 내가 최초의 황제임을 상제라고 칭한다. 이렇게 탄생한 진시황제는 기존의 봉건제를 없애고 균형제를 실시했어. 균형제? 그게 뭐예요? 또한 검은색을 국가를 상징하는 색으로 정해서 백성들의 검은 두 권을 쓰게 했고 백성들은 검수라고 불렀다고 해. 내 수건 어때? 멋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을 비롯해서 도량형 화폐 하나로 통일시키고 수제바퀴 크기도 통일시켰지. 문자도 진나라가 쓰는 전이서체로 통일했어. 하지만 진시황제는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어. 바로 분서갱유 사건이야. 분서갱유? 그게 뭐예요? 분서갱유는 글책을 지른다는 뜻의 분서와 선비를 묻는다는 뜻의 갱육이 합쳐진 말이야. 사람을 묻는다고요? 균형제를 실시한 지 8년이 되던 해 진시황제는 함양궁에서 잔치를 벌였다. 여기서 옛 봉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군 형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유승들은 이것을 배워 현재 상황을 비난하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조정에 나와 법령과 교화를 비난하고 군주에게 자신의 학문을 과시하려 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점술, 농사에 관련된 책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의 책을 불태워야 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이유로 수많은 역사 기록 책을 불태운단 말입니까? 그건 별로 무서워. 초가 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아니다. 이사의 말이 맞다. 다른 나라의 책을 모조리 태워 버리도록 하라. 폐하 옳은 생각이십니다. 진시황제는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 진나라의 모든 역사책 및 제자백과 관련된 기록들 불태워 버렸다. 아이고 저 귀한 책들을 다 불태우다니. 이것은 바로 분서 사건이지. 사상을 통제해서 황제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중앙 집권적 체제가 자리 잡게 한 거야. 전 사람을 땅에 묻혔다는 게 끔찍해요. 개면 분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났어. 진시황제는 평소 불로초에 관심이 많았어.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이 많은 땅과 권력을 두고 죽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 당장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해야겠다. 불로초는 전설 속에 나오는 신석의 이야기다. 진시황제는 불로 장수의 신선술법에 닦는 방사들을 자기가 세운 궁정의 아방궁으로 데려와 후에게 대접하기로 했다. 불로초를 구해오는 저에게 10,000명의 하인과 10,000만 평의 땅을 하사하겠다. 저희만 믿어주십시오. 역시 믿음직스럽소. 곧 불로초를 바치겠습니다. 여봐라 노생과 후생에게 여비를 넉넉히 챙겨주거라. 저런 폭군이 오래 살면 백성들만 힘들지. 불로초가 있었으면 내야 먹었지. 그만 보화를 얻었으니 이만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네. 그리고 황제의 부덕을 만천하게 알리세. 그러세. 뭐시라? 나를 폭군이라 비방해? 수상의 유생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러던 차에 황제를 비방하는 자들을 잡았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그 일에 관련된 자가 460명이나 되었다. 화가 난 진시황제는 460명의 유생들을 함양에서 성쯤하고 생매장했다. 이것이 바로 갱류 사건이다. 이들을 모두 땅에 묻어버리라. 보다 못한 아들 부수에 말렸지만 오히려 진시황제는 아들이 북쪽 변방으로 쫓아냈다. 대단한 왕이긴 한데 성격이 너무 난폭해요. 여긴 너무 이기적이에요. 넌 자식이 나서시나 있단 말이에요. 시끄럽다. 황제의 명이다. 어서 가자. 난 올해 예순이요. 일을 할 수가 없소. 무슨 일이죠? 글쎄, 웬 놈들이냐. 저희는 여행객입니다. 이놈들도 같이 끌고 와라. 예. 왜 이러세요?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알아, 너희한테 영광스러운 일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니까 잔소리 말고 따라와. 영광스러운 일? 우와, 무슨 성이 이렇게 길어요? 이건 혹시 그래 맞아 만리장성이야. 만리장성은 북방 민족의 책임을 맡기 위해 진시황제 때부터 쌓기 시작했어. 너무 크게 쌓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설마 여기로 데려가는 건 아니겠지? 거기가 어딘데요? 아방국 만리장성 말고도 진시황제가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건축물이 또 있어. 빨리빨리 나르란 말이야. 무슨 구덩이가 이렇게 커? 오늘부터 너희도 여기서 일한다.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왜 여기서 일을 해요? 여기는 폐하께서 돌아가시면 묻힐 묘이니 영광인 줄 알아라. 역시 진시황릉.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묘를 만들어요? 죽게 마자 만들기 시작했어. 이걸 만드는데 76만 명이나 동원됐지. 으아! 저런 바보 같은 놈 조심하지 않고 엄지에 도술족자 좀 꺼내봐. 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엄지야 빨리 차라라. 열려라 도술족자. 유방과 항우의 대결. 체쟁 물러서지 마라. 초나라 군사들을 무찔러라. 한나라 놈들은 오합지 졸들이다. 쓸어버려라. 으아! 헉! 전쟁터야. 여긴 어디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기선을 잡았다. 유방의 군사들을 밀어붙여라. 유방? 이만하면 됐습니다. 후퇴하시지요. 후퇴하라. 으하하하. 저 도망가는 꼴 좀 봐라. 어떡하지? 유방의 군사들이 저쪽으로 도망가는데? 어떡하긴 우리도 같이 도망가야지. 왜 지는 쪽을 따라가는 거야? 나중에 차차 알게 돼. 아이고 여기 도대체 어디야? 장량의 말대로 항우의 폐하로 밀어붙였어. 항우는 아마 우리가 정말 도망치는 줄 알 겁니다. 항신과 팽우를 어찌하여 아직 안 오는 것이오. 서남쪽에서 항우의 군사들을 만난 모양입니다.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 10만 빨리 와준다면 항우는 궁지에 몰린 꼴이 될 텐데. 대답 좀 해봐. 여기가 어디야? 진나라가 망하고 항우와 유방이 청나라의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초한 시대예요. 우리가 살던 한나라로 왔네. 우리가 살던 한 무제 시절하고 9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진나라는 생각보다 빨리 망했네요. 그래 천나라를 통일해 춘추 전국의 혼란을 잠재웠고 여러 제대로 통일해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했지만 아까 봤던 만리장성 진시황릉 같은 무리한 토독 공사로 백성들은 무척 고통스러웠어. 정말 잔인해요.
맞아, 당연 한나라는 순위의 풍습을 없애는 분위기야. 뒤를 이어 즉위한 이세왕제도 진시황제의 통치 방식을 이어받아 백성들은 가혹히 다스렸어. 그러자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지. 견디다 못한 진승과 오광이 농민 반란을 일으켰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자영은 46일 만에 반란군을 이끄는 유방과 항우에 의해 죽임을 맞이했다. 진나라는 결국 통일 후 15년의 짧은 역사와 단 3명만의 왕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2명의 영웅 유방과 항우가 또 천하의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지 지금. 맞아. 그럼 우리가 진나라가 망했다는 거야?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수십 년 전에 망했어요. 말도 안 돼. 난 집으로 갈 거야. 어떻게 각오로 가겠다는 거지? 도서 족자도 없으면서. 먹어라. 한 개 더 주세요. 안 돼. 식량이 바닥나기 직전이야. 배고프단 말이에요. 하나 더 주어라. 그 보고품이 도착할 것이다. 병사들한테 식량을 넉넉히 주도록 하라. 항고자 유방이다. 예, 배야. 근데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왜 여기 있는 것이냐? 는 유행을 하던 중에 우연히. 맞아요. 여행 중에 있었어요. 여기는 위험하니 얼른 먹고 돌아가거라. 네. 배야 한신이 오고 있습니다. 오, 그래? 어서 오십시오, 한신. 왜 이리 늦은 거요? 서남 쪽에 배치되어 있던 초나라가 군사 10만 명을 공격해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해안에 있는 항우의 군사들이 워낙 강하니. 염려 마십시오. 해안으로 가는 보급포들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곧 항우의 군사들의 배고픔을 하조 조용히 해! 배고픔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렇소? 저한테 또 다른 계책이 있으니 지켜보시지요. 해하라면 항우가 죽은 곳이야. 힘센 항우가 천하를 제패했어야 했는데 그런 소리 마. 우린 유방에 세운 한나라의 백성들이잖아. 그때 항우가 유방을 이기고 천자가 되었으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항우가 그렇게 강했어요? 항우는 강한 힘을 타고났지. 그 지역으로 천하장사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 그럼 유방은요? 유방은 상품이 어디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 또한 유방은 꾀가 많았단다. 하루는 여공이란 인물이 폐연에 머물고 있을 때 귀한 손님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두 그를 찾아와 인사했다. 유방도 마찬가지였다. 하래금 천년 이하의 아래쪽에 앉으시오. 유방에 한 푼도 없으니 거짓으로 완전을 냈다고 적고 당당히 입장했다. 평소에 남의 관상을 좋아했던 여공은 유방이 자신이 넘치는 태도와 그 관상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보통 관심이면 아니야. 내 딸이 시집 보내야겠다. 결국 유방과 영국이 따른 혼이 됐다. 그녀가 바로 한나라의 첫 번째 황후인 여태우다. 그런데 황후인 유방은 언제부터 천나를 두고 다툰 거예요? 아까 말했던 진승 오광이 난 기억나지?